안녕하세요. 의학이론 오늘부터 심화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핵심 정리까지 같이 하게 될 이하온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이론을 다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해와 질병으로 이제 의학 이론은 나뉘어서 시험 문제가 이제 10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일단은, 상해가 한 60% 정도, 그리고 질병이 한 40% 정도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또 세부, 챕터를 살펴보면은 근골격계의 그런 기초라든지 아니면 개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빈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보다는 상해 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면은 물론 다 같이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쪽에 비중을 좀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 기출문제를 토대로 일단 시험 자체가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거의 한 5년 주기로 이제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를 전부 다 수록을 해서 그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 요약을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체의 그 골격에 대해서는 이제 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을 다 외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뼈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아이고. 다 빠졌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뇌 두개골과 그다음에 안면 두개골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뇌 두개골은 또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총 이제 6종의 8개의 뇌두개골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뇌두개골은 전두골, 그리고 두정골, 축두골, 그리고 양옆에 이제 축두골과 그다음에 후두골, 그리고 접평골과 사골. 얘네는 이제 두 개 저부 쪽에, 두 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바로 바닥 쪽에 있는 두개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두골, 두정골, 축두골, 후두골, 접평골, 사골 이렇게 총 6종 8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면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있는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골, 코뼈가 있고요. 그리고 서골, 비골 아래쪽에 이제 또 서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골과 하비갑계, 그리고 이제 그 하비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 아래쪽에 약간 조개 모양처럼 생겨 있는 그런 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누골이라든지 협골, 구개골, 상악골, 하악골, 그 다음에 그 꼬리를 잡고 있는 뼈인 설골,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뼈를 갖다가 이제 적어 놓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뼈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시간에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니면 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이론서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뼈를 우리가 이제 경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쇄골, 그 아래 이제 또 쇄골이 있고요. 그리고 견갑골.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흉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골과 흉골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져 있는 늑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추, 그리고 허리의 요추, 그리고 청골, 미골, 그리고 흉추, 요추, 청골, 미골. 치골은 이제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척추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안부, 이제 그 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상황팔,
팔뼈를 이야기하는데 팔뼈에 이제 그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뼈를 상완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요골과 척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지손 쪽을 타고 흘러나가는 조금 더 두꺼운 쪽의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는 요골보다는 조금 가느다란 척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근골, 중수골, 수지골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과 손목뼈, 수근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 바로 아래쪽에 이제 위치한 뼈인데 총 이제 그 이제 수근골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엄지손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그 다음에 두상골, 그 다음에 대능형골, 소능형골, 그리고 유두골, 유구골. 그래서 이렇게 수근골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앞머리 따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월 삼두 대소유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근골에 어떠한 뼈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근골 아래쪽에 이제 중수골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수지골은 이제 손가락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지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장 쪽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위쪽으로 있는 근위지골, 그리고 가운데 뼈는 이제 중위지골, 그리고 맨 끝에 손톱 가까이 쪽에 있는 뼈를 원위지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지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가지 뼈가 양쪽으로 해서 6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대퇴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 쪽으로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곳에 하태부 쪽으로 경골과 비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골은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에서 타고 올라가는 뼈를 경골이라고 하고, 그 옆쪽으로 가느다란 뼈를 이제 비골이라고 하고요. 슬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무릎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골과 비골 아래쪽으로 족근골이 있고요. 족근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수근골과 마찬가지로 뼈가 있어요. 그래서 종골, 그 다음에 거골, 주상골, 입방골, 설상골 이렇게 해서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따서 종거, 주, 입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족골과 족지골, 발가락뼈도 손가락뼈와 마찬가지로 근위지골, 중위지골, 원위지골 이렇게 뼈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인체의 골격이 이렇게 이제 토탈 뼈들이 이렇게 있어서 전체 뼈를 다 세 보면 총 206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격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몸에 또 이제 관절들이 있죠. 그래서 상지 관절과 하지 관절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 쪽에 견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깨 쪽 관절, 그리고 주관절, 그래서 주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관절은 이제 손목에 있는 이제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을 완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지 쪽에 견관절과 주관절, 완관절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하지 쪽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쪽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 엉덩이 이제 그 골반부 쪽에 고관절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쪽에 그 슬개골이 있는 부위에 이제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슬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발목 부분에도 여기 발목 부분에도 족관절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 부분도 어차피 또 뒤쪽에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또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그림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두개골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뼈들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고 뭐 수근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근골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암기에 돌입을 하셔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뭐 외우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많이 써보고 눈으로 자꾸 익혀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위치와 방향에 관한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이제 용어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요것도 다 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우리가 이제 인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의학 이론에서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모든 이제 위치를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려나? 해부학적인 자세에서의 그 앞과 뒤 해가지고 앞쪽,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은 이제 이 앞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면에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복측 쪽을 배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바닥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손등 쪽은 우리가 손등은 배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등배자를 써서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등 쪽, 손등 쪽을 이제 배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바닥 역시도 이제 발바닥은 족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저의 그 발등 쪽도 이제 배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바닥 쪽에 수장 측의 등 쪽 부분을 배측 부분을 손등 쪽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발바닥 쪽 족저 쪽에 발등 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측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배자 써서 뒤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손등, 발등을 생각을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중면과의 거리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 이제 정중면, 이제 인체를 가운데 정중앙에서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측, 바깥쪽으로, 가쪽으로 나가는 걸 외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요골과 척골을 나누어서 봤을 때도, 그다음에 척골 쪽, 요골 쪽, 이렇게 정중면에서 척골, 요골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골 쪽, 비골 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와 그 방향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심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심장 가까이 있는 쪽을 근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우리가 원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수근골, 수지골, 족지골 이야기했을 때 뭐 근위지골, 뭐 중위지골, 원위지골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장 쪽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쪽을 근위지골이고,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원위지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방향에 관한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체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얘는 2008년도에 기출이 되어졌던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학 이론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출제도 됐었고 2008년도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에도 조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는 10가지를 열거하시오 했는데, 일단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용어들은 가장 이제 첫 번째가 굴곡과 신전이라는 거. 그래서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굽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각을 이뤄서 굽히는 운동을 이제 굴곡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전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펴는 거, 각도를 이렇게 펴는 운동을 우리가 신전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배측 굴곡. 아까 배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등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배측 굴곡은 손등이나 발 등 쪽으로 굴곡이 되는 각도를 이루어서 굽히는 그런 이제 굴곡을 배측 굴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측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는 운동 이것이 장측 굴곡이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쪽으로 굴곡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반대로 이제 또 발바닥 쪽에서도 굴곡이 되겠죠. 그래서 발바닥 쪽으로 굴곡이 되는 운동을 저측 굴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전과 외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가운데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중면으로 가까이 오는 운동 얘를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운동을 외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번과 외번은 내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발바닥 을 기준으로 해서 발바닥이 몸의 정중앙으로 그러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얘가 이제 내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이제 또 바깥쪽으로도 또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운동을 외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내회전은 이 축, 우리 그 몸을 이루는 우리 몸의 이제 장축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돌게 되면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게 되면 외회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내와 회외가 있는데요. 회내 같은 경우에는 요척골 관절 운동으로서 이제 손바닥이 바닥으로 향하는 운동. 그리고 손바닥이 위쪽 또는 앞쪽으로 하는 운동을 회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외는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운동,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운동, 이거를 이제 회외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렸네. 그래서 제가 자료 지금 여기는 조금 잘려 있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용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이제 인체가 뼈가 그냥 이렇게 판판하게 일자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오목하게 파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출 부위 혹은 함몰, 이제 돌출 튀어나온 걸 돌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파여있는 걸 함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돌출 부위와 함몰 부위와 관련된 용어들도 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출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 돌출된 부분이 우리 몸에서 그 돌출된 부분이 뼈라든지 인대 이런 것들이 각각 붙는 그러한 이제 부위를 돌출 부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여 있는 함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그 신경이라든지 혈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러한 부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출 부위 이제 돌기라는 거. 돌기, 극돌기, 횡돌기, 이런 거 있었죠. 아니면은 그래서 끝이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를 이제 콘다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다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끝이 뭉툭한 돌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말레우스라고 하는 과도 있어요. 이 말레우스라는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로 표현했을 때는 두 개 다 과하긴 하지만 콘다일은 그 끝이 뭉툭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러한 돌기를 통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발목 관절에 있는 돌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골, 그 족관절, 내과라든지 외과, 그러니까 복숭아뼈 쪽 있죠? 그쪽 부분,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는 그냥 말레우스라고 이야기한다. 그것도 과긴 과지만 말레우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것, 대전자, 소전자, 대퇴부에서 이제 대전자 부위, 이렇게 소전자 부위 이런 것 용어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퇴골에서 가장 큰 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대퇴의 그 가장 큰 전자 중에서도 더 큰 걸 대전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건 소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절.
결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혹처럼 이제 혹과 같이 두드러진 거. 그래서 뭐 대결절, 소결절 뭐 이런 식으로 결절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제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를 결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능선을 이루는 부분.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장골능 같은 거. 요런 것들도 다 돌출 부위에 해당하는 용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함몰 부위 용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서 오목하게 표면 자체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눈에 이제 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부위에 이제 관절하고 관절에 이제 그 뼈와 뼈가 만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은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쏙 들어가야지 그 튀어나온 부분이 쏙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멍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튀어나온 뼈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관절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절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칼로 찔러 놓은 것 같이 이제 쭉 파인 곳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 뭐 강 이런 거. 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그 넓은 공간이라서 뭐 그 이제 복부 쪽에 복강이라든지 가슴 쪽에 흉강 뭐 이런 용어들은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틈 면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척추공, 우리 척추관절에서 그 척추뼈에서 척추공이 있었죠. 그래서 척추 그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 척추공 같은 것들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돌출과 함몰과 관련된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리뷰를 해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그 움직임이라든지 위치 방향과 관련된 이제 그런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따로 지금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 시상면을 중심으로 이제 뭐 각이 커지는 그러한 운동을 이제 뭐라고 하냐. 아까 우리 신체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들 뭐 굴곡, 신전, 외전, 회전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커지는 운동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그 시상면을 중심으로, 시상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앞, 뒤로 나누어서 이제 잘라놓은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시상면을 중심으로 각도가 이제 커지는 것은 우리가 외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체 골격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실 분들 한 번씩 좀 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격계 이제 뼈를 하나하나씩 조금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뼈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냐. 골막과 골절과 골내막, 그리고 골수, 그리고 골의 성장, 그 다음에 막내골화, 요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골을 이제 뼈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그다음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뼈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 뼈, 장골의 이제 대표적인 것인 이제 대퇴골을 이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골막과 골질, 그리고 골내막, 그리고 요 안에 안에 골수강,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골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골막이라고 하는 거는 뼈를 싸고 있는 막인 거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되게 두꺼워요. 뼈 자체가. 그래서 되게 두껍고 치밀하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결합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막에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뼈의 영양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골막 자체에 혈관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막 골절이 생겼다든지 어떠한 손상을 입었을 때 혈관이 많이 지나다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영양 공급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복도 상당히 잘 된다, 빨리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막 자체가 뼈의 굵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이의 성장 이런 거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재생, 골의 재생과 증식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질입니다. 그래서 골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질골, 칠밀골이라고 하는 것과 해면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질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치밀골하고 해면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치밀골 같은 경우에는 골질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치밀골은 골수강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치밀골 자체가 되게 딱딱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벌집 모양처럼 되게 송송송송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규칙적인 형태로서 골수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질골은 골질 중에서도 이제 되게 단단한 골 조직이다, 뼈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져 있는 그런 이제 골수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내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골내막 같은 경우에는 골수강의 이제 그 내벽을 이루고 있는 얇은 섬유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골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보여져 있는 그 빈 공간 있죠. 그래서 이 골수강은 골수가 있어요. 골수강 내로 이제 골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색골수하고 황색골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유아기에는 일단 골수 자체가 적색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적색골수가 이제 지방 조직으로 변하게 되면서 황색 골수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수가 황색 골수, 적색 골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황색 골수를 가지고 있고, 이 골수 같은 경우에는 척추라든지 늑골이라든지 아니면 흉골, 요런 곳에 이제는 적색 골수가 평생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색 골수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조혈 작용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적색 골수는 또 이제 조혈 작용을 합니다. 조혈,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조혈 작용과, 그리고 황색 골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방 조직으로, 지방으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여기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뼈 같은 경우에는 뼈의 이제 끝부분, 가장 끝부분을 우리가 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긴 부분, 얘를 골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은 이제 뼈가 계속 자라게 되죠.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길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두께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내 골화와 막내 골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연골내 골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연골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골이 이제 뼈가 막 생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골이 만들어집니다. 뼈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 만들어진 뼈가 이 만들어진 연골이 딱딱해지는 그 뼈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골내 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뼈가 길어지는 길이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뭐 연골내 골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관골, 긴 뼈, 요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뼈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것은 조그만 뼈가 쭉쭉쭉쭉 이제 뼈로 바뀌게 되면서 길어지면서 이제 연골의 골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자라게 되는 것을 막내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골막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골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뼈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서 아까
연골내 고라 같은 경우에는 뼈의 길이의 성장이다라고 했다면 막내고라는 뼈의 두께의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편편골 같은 거, 뭐 견갑골이라든지 단골이라든지 이런 넓적한 뼈들 있죠. 얘네들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뼈들은 막내고라가 이루어져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골 조상세포, 그 뼈에 이제 그 뼈 세포의 시초가 있겠죠. 이 골 조상세포가 마구마구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면서 얘가 이제 골모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팔이 아파가지고 안 쓰려고 그랬는데 골 조상세포가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골모 세포가 돼요. 이 골모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난 뼈, 뭐 마치 태어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다 그래가지고 골아 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조골 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모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막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골모 세포가 이제 쭉쭉쭉쭉 자라게 되겠죠. 성숙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막 자라면서 비로소 이제 골세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골모세포는 골막에 분포를 한다라고 했는데 골세포는 골질 분포를 해서 뼈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가 한번 만들어진 뼈의 그 골세포가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파괴가 되게 되죠. 그래서 파골세포로 변하게 되고 없어진 뼈가 또 다시 이제 새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면서 다시 골조상세포가 분할을 하게 되고 분화하면서 골모세포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성숙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다시 골세포가 만들어지는 이런 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뼈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뼈를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일단 여기 이제 부위별로 조금 이제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골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긴 뼈, 장관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장골을 이야기하고 이 뼈의 그 장골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가로와 세로의 그 길이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골 같은 경우에는 가로보다는 세로가 훨씬 더 길어요. 긴 뼈죠. 그래서 두 개의 골간단과 한 개의 골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요 끝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골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을 골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골단과 가운데에 한 개의 골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골수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장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골 성장에서 봤던 그 대퇴골 있었죠. 이 대퇴골이 가장 대표적인 장골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퇴골 말고도 이제 긴 뼈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상완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 하안 쪽에 있는 요골이라든지 척골 비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긴 뼈이기 때문에 장골에 해당이 된다고 보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골이 있습니다. 단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숏본을 얘기합니다.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어디가 더 크다라기보다는 비슷비슷한 거죠. 가로와 세로가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뼈를 우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장골보다는 훨씬 더 작은 짧은 그런 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 손에 있는 수근골 있죠. 수근골이라든지 아니면 발에 있는 족근골 요런 것들이 단골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평골입니다. 플랫본이라고 해서 이제 편편한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게 얘가 이제 흉골이에요. 흉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흉골 맨 위쪽 부분을 흉골평.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몸이죠. 흉골체.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상돌기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편한 뼈를 납작하고 편편한 모양의 뼈를 우리가 편편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흉골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뒤에 있는 견갑골, 아니면 뭐 골반에 있는 장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머리에서도 앞에 전두골이나 여기 이제 두정골 아니면은 뒷면에 후두골 이러한 것들도 편편한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편편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골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뼈 자체가 되게 막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특이한 뼈를 우리가 불규칙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거 이제 척추뼈가 척추골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종자골이라고 하는 거, 얘는 종자골은 이제 여기 무릎에 있는 슬개골이 있는데요. 슬개골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자체가 씨앗 모양처럼 씨앗 종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종자골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애는 슬개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종자골 자체는 얘가 이제 관절 연골이라든지 아니면은 텐던 그러니까 힘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 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은 그래서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장골과 단골, 편편골, 불규칙골, 종자골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자체도 뭐 이렇게 골의 형태학적 분류를 기술하시오. 아니면은 장골에 대한 것을 정의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골을 기준으로 이 장골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장골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골탄, 가장 그 양쪽 끝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골탄이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해요? 골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가운데 부분을 골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이에 있는 골단과 골단 사이에 있는 뼈 골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뼈의 골단이 이제 끝부분을 이제 골단이라고 하는데, 이 골단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가장 끝부분을 있겠죠. 이 가장 끝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골단. 잠깐만요. 안 보여. 다시 갈게요. 장골을 살펴보시게 되면, 골단, 뼈의 끝부분을 우리가 골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뼈의 몸통 부분을 골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뼈의 몸통의 끝부분을 우리가 골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골간단이라고 하는 거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단의 위쪽 부분과 골간의 아래쪽 부분. 그래서 여기를 골간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골단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장판에 의해서 뼈의 길이가 길어진다,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단, 골간, 골단판, 골강단 이렇게 뼈의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뼈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2020년도에 이제 나온 기출 문제로 이제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를 쓰고, 그 다음에 체골간의 체간골, 그러니까 몸통뼈죠. 몸통뼈의 기능을 써라라고 2020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흉곽 같은 경우에는 흉곽을 구성하고 있는 뼈, 흉곽.
예, 흉골과 흉골 옆에 있는 뼈, 갈비뼈라고 하는 늑골이 있죠. 그래서 흉곽은 흉골과 늑골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이제 길다란 척추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경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 미추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를 이제 흉곽과 척추째를 구성하는 뼈를 적고, 그 다음에 체간골, 그러니까 몸통뼈의 기능을 적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뼈의 기능 자체가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뼈는 우리 인체의 모양을 유지를 시켜주죠. 사람 모양을, 형태를. 그래서 지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뼈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보호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아까 그 뼈 있었죠. 뼈의 골수에서 조혈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혈작용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체간골의 기능 자체는 요거 3개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뼈가 하는 기능 자체가 근육이라든지 인대 같은 것들이 이제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절을 이제 뼈와 뼈가 만나가지고 관절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운동 기능. 그리고 칼슘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무기질을 저장하는 저장고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그 체간골의 기능을 적어라라고 했지만, 일단 그 뼈의 기능을, 골의 기능을 적어라라고 한다면 이 5가지를 다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지작용, 보호작용, 조혈작용, 운동작용, 그리고 무기질 저장과 같은 것들을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골을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연골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틴, 그 섬유라고도 이제 우리가 섬유성 연골이라고 이제 섬유가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완충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에 있는 연골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없어가지고 관절이 움직임이 자유롭게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연골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하고 신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번 손상을 입으면은 회복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골은 일단 탄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충을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절 연골의 그 마찰 개수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움직임, 마찰이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관절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신경이라든지 혈관의 분포가 없어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이 이제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골, 탄성연골, 섬유연골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 초자연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절연골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연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뼈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이 이제 초자연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늑골을 싸고 있는 늑연골이라든지, 아니면은 후두 안쪽에 후두 연골, 기관지 연골 이런 것들이 이제 초자 연골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이다. 이게 초자 연골이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탄성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탄성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연골은. 그래서 탄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탄성 섬유, 그 엘라스틴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탄성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이 귀, 웨이
외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후두개 이런 것들 얘네들은 되게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뭐 아프거나 하지도 않죠. 그게 이제 여기가 탄산섬유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연골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유연골이 있습니다. 일단 섬유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질이 많은 연골이고요. 얘는 그 인대라든지 건이 관절 인접부에 그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이라든지 치골 결합부 요런 부분들에는 섬유연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골은 크게 초자연골, 탄성연골, 그리고 섬유연골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하고 건, 인대 요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근육은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수익근, 불수익근, 심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수익근이라고 하는 건 수익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수익근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있어요. 가로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가로 무늬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횡문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골격근 있죠.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자유자재로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격근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근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불수익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을 불수익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의지와는 상관은 없지만 계속 자율적으로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그러한 근육으로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딱히 없어요. 근육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민문익근이라고도 합니다. 평활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내장 근육들 있죠. 장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 얘네들이 불수익근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심근. 심근이 있는데 심근은 이제 심장의 근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장의 근육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펌핑을 하고 싶을 때 펌핑을 하고 좀 쉴 땐 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든 뭐 수면을 취하든 어쨌든 심장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심장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 근육이지만 수익은 움직여요. 움직이기는 하지만 근데 또 얘 또 무늬도 가지고 있대요. 가로무늬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가로무늬근을 가지고 있고 심장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 심근이 있다. 그래서 근육 크게 수익근, 불수익근, 심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 돼요. 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텐던, 힘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힘줄이라고 하는데, 그 힘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그런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신경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대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뼈랑 뼈를 연결을 해서 관절이 움직이는데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절을 조금 분류를 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제 운동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가동관절,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관절을 부동관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은 반부동 관절이라고 해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관절들도 있기는 해요. 관절을 이제 조직학적으로 또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 있는 활막관절 그 다음에 섬유관절 그리고 연골관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막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시험에도 출제가 좀 잘 나오고 막 그랬던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때 이제 그 활막관절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그 활막관절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주관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바뀌었을 때 뭐뭐에 대해서 써라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 의의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질환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뭐 수술 방법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좀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적어보는 연습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막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관절 중심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에요. 관절과 관절 사이를 싸고 있는 막을 이제 우리가 활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활막이 있고요. 그 활막 안쪽으로 이제 활액, 윤활액이라고도 하죠. 얘가 활액으로 찬 관절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이제 이 뼈가 양쪽에 이제 이 뼈들이 그 관절낭을 보호를 덮고 있죠. 덮고 있으면서 이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관절액이 있어요. 관절액이 있으면서 얘를 갖다가 보호하는 그러한 관절을 활막관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활막관절 같은 경우에는 윤활액을 가지고 있어. 아까 물이 있다라고 그랬죠. 활액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윤활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움직임이 되게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없이 뻣뻣하지가 않고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그 활막관절에 포함이 되어지는 관절로서는 무릎관절, 슬관절, 그리고 여기 어깨, 견관절, 아니면 여기 주관절, 뭐 완관절 아니면 수근관절, 턱관절 이렇게 조금 움직임이 자유로운 관절들이 다 활막관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막관절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섬유관절. 얘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관절이에요. 그래서 부동관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유관절은 뼈랑 뼈를 연결하는 부위가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치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치아하고 이 치조 결합 부분, 여기 치조 결합인 그 설상봉합이 있거든요. 그 설상 부분, 설상봉합 부분이 이제 섬유관절에 해당이 되고, 소화의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좀 말랑말랑해요. 뼈와 뼈를 연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소화의 두개 봉합도 섬유관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골관절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운동성에 의해서 부동관절, 아니면 가동관절, 그다음에 반부동관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골관절이 반부동관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골관절과 섬유연골관절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골관절에 해당이 되는데, 초자연골관절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골단판. 그리고 그 흉추, 아까 그 흉골이 있었죠. 이 흉골과 늑골을 연결하는 그 부위에 또 초자연골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섬유연골관절은 추간판이라든지 치조결합,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활막관절과 그 다음에 섬유관절, 연골관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활막관절은 뭐 시험에 또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섬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섬유관절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섬유관절이 어떤 거다라는 거, 그리고 뭐 섬유관절의 특징이라든지 섬유관절에 해당이 되는 그런 관절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골을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봅니다. 관절 자체를 분류를 이렇게 쭉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관절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시게 될 게 구상관절입니다. 구상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볼록한 관절두, 아까 그 골두, 골두, 관절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골두하고 그 다음에 이 관절와 이
와라고 하는 거 아까 함몰 때 온폭 파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골두하고 뼈의 머리 쪽 부분과 관절의 와 부분이 만나는 곳.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구상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상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쪽 파묻혀 있죠. 오목한 부분에 골두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얘가 움직임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축 자체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 다축성 관절로서 얘는 뭐 굴곡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전, 외전, 외회전, 내회전 다 가능해요. 견관절 같은 경우에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굴곡, 신전, 뭐 회전 다 되죠. 그래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러한 관절을 구상관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두가 약간 타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타원 관절이라고 얘기해요. 관절두 자체가 타원형이고 오목한 얘는 축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성 관절. 로서 굴곡과 신전, 내전, 외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타원 관절에는 요골 수근관절, 요골 수근관절, 얘가 뭐 얘 굴곡, 신전, 뭐 내전, 외전 뭐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요런 요골 수근관절이 여기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타원형 관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축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 차축 관절. 차축 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두하고 관절와가 이렇게 바퀴처럼 감싸 도는 일축성 관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 운동만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경추, 여기 이제 경추 목뼈죠. 경추의 제 1번, 2번 경추간 관절이 요 대표적인 차축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경추 환추하고 제2경추 축주가 만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차축 관절이라고 하고 얘는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이제 경첩 관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절두 자체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그 파여진 관절들을 관절와로 감싸는 그런 이제 일축성, 축이 하나인 일축성 관절로서 그 슬관절하고 주관절 이런 것들이 경첩 관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주관절이라든지 여기 슬관절 이 부분들이 경첩 관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팔꿈치 자체가 굴곡하고 신전은 돼요. 근데 굴곡하고 신전이 되긴 되는데 움직이고자 하는 운동 방향의 수평 쭉을 따라서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유자재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굴곡 신전이 한 방향으로만 가능한 경첩 관절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슬관절, 주관절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장관절입니다. 여기 안장관절. 얘는 관절두와 관절와가 약간 이제 말 안장처럼 말 우리 탈 때 그 말 탈 때 씌워져 있는 그 말 안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안장관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퍼져서 직각으로 만나는 모양의 이축성 관절로서 얘는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엄지 쪽에 그 대능형골과 제1수근 중수 관절이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안장관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 관절이 있습니다. 평면 관절은 두 관절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얘가 이제 미끄러지는 운동만 할 수가 있어요.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축성 관절로 평면 관절은 무축성 관절로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견쇄 관절, 어깨 관절하고 쇄골 관절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평면 관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이제 연골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런 6가지의 관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